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복식 경기할 때 네트 앞에만 서면 얼어붙는 사람들 많죠? 공이 오면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몸이 안 따라가고 그 와중에 상대는 빵빵 때리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게 되죠. 긴장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위치 선정이 여러분을 얼어붙게 만드는 실제 문제의 근원이죠. 복식은 실력보다는 언제 어디에 서 있느냐로 결정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실력만 믿고 서 있다가 경기 망치는 건 둘째치고 파트너한테 민폐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실력 차이조차 전략으로 덮을 수 있는 기본 포지셔닝부터 실전 적용까지 딱 필요한 것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복식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식의 근본은 바로 서 있는 위치, 즉 포지셔닝입니다. 복식은 단식과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단식에서는 내가 코트 전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서브를 넣을 때 중앙에 조금 더 가깝게 서는 게 자연스럽지만 복식은 내 옆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각자 코트의 절반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작하는 위치도 더 넓게 벌어져야 하죠. 이걸 모르고 단식 습관대로 서브를 넣을 때 중앙에 붙어 있다 보면 커버해야 할 각이 훨씬 넓어지고 파트너도 같이 꼬이게 됩니다. 리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에선 상대 서버가 넓게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와이드 서브에 대비해 리시버도 바깥쪽으로 더 벌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와이드도 커버하면서 동시에 티 서브도 반응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다음은 복식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트 포지셔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 포지션을 가져갈 때 사이드라인에 딱 붙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사실상 죽은 공간입니다. 왜냐면 다운더라인 쪽에 있으면 상대가 나를 피해 가운데로 치기 너무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트 플레이어는 사이드가 아니라 반드시 서비스 박스 쪽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식에서 상대의 각도를 줄이는 기본 포지셔닝입니다. 상대가 공을 보내기 더 어렵게 만들고 리턴이 약하게 올 때 바로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식의 기본 중의 기본 전략이죠. 정리하자면 서브 넣을 때는 넓게, 리턴할 때는 와이드를 대비해서 바깥쪽으로 서고, 그리고 네트 플레이어는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 쪽으로 서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실전에서 바로 달라집니다. 복식은 어디에 있느냐가 어떻게 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스윙보다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이 한 가지로 복식에서 실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단연 코트 중앙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라인 쪽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이건 복식 경험이 없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상대가 LE로 패싱샷을 날릴 것을 걱정해 네트에 서 있을 때 라인 근처에 붙어 있게 됩니다. 사실 복식에서는 공의 대부분이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는 제일 쉬운 공간으로 보내려고 하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운더 라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식 겜돌이 고수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대가 강하게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자동으로 중앙으로 조여 들어가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네트 플레이어가 전진해서 끊으려는 순간이나 내 파트너가 베이스라인에서 끌려나가는 순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중앙으로 들어가 각도를 막아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초보와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초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자리에 고정돼 있고 고수는 지금 어디가 열려있는지를 판단하고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을 직접 치지 않아도 포인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복식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타이밍은 리턴을 친 직후 혹은 파트너가 샷을 친 다음인데요. 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그 샷의 결과와 상대의 위치를 보고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면 공이 넘어가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가 그 빈 공간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가 와이드로 서브를 넣어서 내 파트너가 바깥으로 끌려나갔을 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코트의 반이 완전히 비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한 발 두 발 움직여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중앙이 열려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복식에서 포인트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코트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복식 실력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사이드를 지키기보다 중앙을 조이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감각을 먼저 익히셔야 합니다. 다운더라인은 상대가 정말 각을 만들어야만 칠 수 있는 어려운 루트고 중앙은 아무나 쉽게 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루트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파트너에게 얼마나 든든한 팀이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복식 경기에서는 특히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자꾸 갈팡질팡하게 되는 순간이 많은데요. 포지션도 나쁘지 않았고 타이밍도 괜찮았는데 방향을 고민하다가 찬스를 놓쳐버리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땐 생각을 복잡하게 하기보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삼각형 구조 안에서 빈 공간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복식은 코트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균등하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와 내가 만드는 삼각형 공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베이스라인에 있고 파트너가 네트에 있다면 여러분은 위쪽 한 변을,
파트너는 아래쪽 한 변의 삼각형을 커버하는 거죠. 이 삼각형 안에서만 잘 움직이면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 그리고 누가 지금 공을 칠 차례인지, 마지막으로 상대가 어떤 공간을 노릴지에 대한 정보들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방향 고민이 생길 때 항상 지금 내 삼각형 구조에서 열려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리턴 상황을 예를 들면 네트에 있는 상대를 향해 무작정 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오히려 리턴은 상대의 삼각형을 무너뜨리는 방향, 즉 네트와 베이스라인 사이의 빈 공간 혹은 두 사람 사이의 틈을 먼저 노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네트의 포지션을 잡고 있고 상대가 베이스라인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쁜 각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상대 발 앞에 떨어뜨리는 샷이나 혹은 두 사람 사이의 좁은 간격을 빠르게 찌르는 샷이 실전에서는 훨씬 자주 통합니다. 베이스라인에서 공격할 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패싱샷을 라인 쪽으로만 치려고 하지만 실전에서는 중앙으로 보내는 패싱샷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상대 두 명이 동시에 반응할 수도 있고 네트가 가장 낮은 중앙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수 확률도 줄어들 수 있죠. 특히 크로스 패싱샷보다 정면 중앙을 강하게 찌르는 형태는 네트 플레이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결국 복식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곳에나 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 이제 실전에서도 삼각형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감각이 조금 더 또렷해질 겁니다. 복식에서의 공격 방향과 공간 선택의 기준들만 잘 체크해보면 경기 흐름이 훨씬 가볍고 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식 경기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전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냥 포지션만 바꿨을 뿐인데 실수가 줄어들고 움직임만 달라졌을 뿐인데 득점 확률이 2배 올라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막연히 공만 쫓는 복식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디로 쳐야 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복식 경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실전적인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